계약갱신 요구권이군요. 네. 주택 임차인은 이제 갱신 요구권 그 보장이 주거 안정 2년 더 이제 연장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그 도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네. 이 상가 전통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갱신 요구권의 필요성 이 부분이 훨씬 그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거용 임차인하고 다르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투자금, 시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나가라 그러면은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10년의 범위 안에서 이 계약갱신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상가 임차인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연역적으로 좀 보자면 네. 상가 임대차 보법이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 법의 그 적용 범위 이 부분은 환산보증금을 딱 정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네. 부탁드립니다. 예, 환산보증금은 보증금하고 보증금만 있는 계약은 그냥 보증금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보증금하고 이제 월차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월차임 곱하기 100 한 돈하고 그 금액하고 보증금을 합산한 이런 개념을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본 개념 자체가 그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밑도는 이하인 그런 임대차만 상가 건물 임대차 법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걸 넘어서는 임대차는 아예 적용 자체를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환산 보증금이 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우리는 왜 이걸 보호를 못 받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경우가 생겼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갱신요구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이 좀 크다고 해서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갱신요구권은 5년이었거든요. 근데 5년 보장도 못 받고 그냥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네. 주인 마음에 따라서 월세 안 올려주고 하게 되면은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니까 환산보증금이 큰 좀 임대차에도 이거 갱신요구권만큼은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요구들이 반영이 돼서 2013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걸 지금 환산보증금 그 규모가 관계없이 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5년 보장이었다면 지금 10년. 네, 기간도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는 5년 보장이었는데 2018년 이제 10월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가 점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약 갱신하겠다, 연장하겠다 이런 그 요구만 들어가면 됩니다. 의사 표시만. 그래서 뭐 왜 갱신하느냐라고 하는 사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기간 내가 몇 년간 뭐 연장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사실은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갱신 요구권의 효과는 그 원래 그 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이 뭐 원래 기간이 2년이었는데 나는 1년만 연장할래요라고 해봐야 그거는 1년만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특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연장하겠습니다라는 뜻만 들어가면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이런 건 말은 정식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화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남기거나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임차인의 입증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입증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좀 분명할 정도로 문자든 녹음이든 그렇게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주택 임대차와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지난 시간에 그 주택임대차 갱신요구권 기간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게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게 헷갈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 그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기간 안에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실수로 네. 생각하고. 그런데 실수로 놓쳤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원래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6개월보다 먼저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음. 연장할래요라고 한다거나 또는 1개월도 못 미쳐가지고 1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연장할래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갱신 요구권으로서는 효력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원래는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인도 이제 뭐 계약 종료한다든지 또는 월세를 올려 달라거나 하는 것처럼 조건을 좀 변경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거는 묵시적 갱신으로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도 안 되고 임대차 갱신 요구도 안 되고 이런 네. 경우는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워낙 옛날부터 좀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간을 그냥 말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연장되겠지라고 이렇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자칫하면은 묵시적 갱신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은 그냥 종료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말하자면 이제 계약 기간 만기 그 1개월 한 하루 정도 남기고 불시에 네. 이거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혼란 와중에서 시간을 도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간이 똑같거든요. 네.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서 연장되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1개월 하루 그 전에 불쑥 연락이 와가지고 네. 계약 미안하지만 계약 끝내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나 연장할래요라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그 1개월 안에 그 다음 날이죠 결국은 네. 그 다음 날까지 세입자가 임차인이 못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물론 이제 드물겠습니다만 이런 불시의 어떤 기습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얼마나 이게 사실 중차대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임대인들도 야,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 잘못 내가 걸리면 이게 상가 팔지도 못하고 네. 세입자 바꾸지도 못하고 네. 월세를 그렇다고 좀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그 난감한 상황에 이제 빠진다라는 부분을 건물주도 좀 점점 알아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건물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만기 거의 임박해가지고 이런 통지를 날릴 가능성이 앞으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 열심히 막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5년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불시 어떤 통보를 받고 이게 뭐지라고 대응을 제때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염두에 두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만기에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게 되면 그냥 임차인은 갱신합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통보할 생각보다는 네.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며칠간 또 고민하는 시간을 더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기간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일단 갱신이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요. 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이런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규정 해석상 차임과 보증금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계약 기간인데요. 그런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묵시적 갱신은 존속기간 1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갱신 요건을 행사를 하면
1년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기간 연장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게 묵시적 갱신이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 묵시적 갱신하면 1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마치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에서도 그냥 1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종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종전 임대차가 1년이면은 갱신해서 1년이 되는 것이고요. 네. 종전 임대차가 2년이면은 갱신해서 2년이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종전 임대차가 6년이다라고 하고 되게 되면은 갱신 요구하면 원래는 6년이 되는데 네. 10년 범위이기 때문에 4년 음. 이렇게 연장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요구권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인지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 행사로 그냥 2년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기간을 그냥 처음에 2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3년을 계약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 임대차 기간이 3년인 상태에서 갱신 요구권을 만약에 행사했다. 주택임차인이. 그러면은 2년이 연장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임차인 사정으로 이제 중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주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계약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2년으로 되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에는 3개월 통지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해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갱신 요건을 행사한 후에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는 임차인 사정을 법에서 이제 받아줘가지고 네. 임차인이 언제든 그거를 해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지나면은 임대차가 종료되도록 이렇게 법이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상가 임차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갱신 요구권 자체만 보장을 하고요. 네. 그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종전 임대차 기간을 고스란히 그대로 연장하는 효과를 둔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해지 권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임차인의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뭐 자기가 못할 사정이 생겼다든지 중간에 네. 또는 다른 또 상가 임차인 영업할 수 있는 임차인을 넣고 권리금을 회수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대로 내가 중도에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해버리면 다시 그 전 계약과 같은 기간에 그 계약을 체결되고 마음대로 이제 중도 해지 못하게 되니까 네.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모르시고 네. 그냥 대부분 또 합의가 또 잘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그만두겠다라든가 또 다른 세입자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합의가 돼서 그냥 스무드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걸 법률 효과를 잘 모르는 경우가 계신데 그거를 이제 건물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내가 내보내줄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조금 사람이 바뀔 때 조금 더 조건을 더 까다롭게 예를 들면 이제 월세를 올리는 게 대표적인데요. 네. 기존 월세보다도 뭐 10% 더 올려서 다른 사람 받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임차인한테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5% 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가 건물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차임이라든지 보증금 인상이 어느 범위에서 가능할까요? 예. 인하는 상관없는데요.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차임 인상 관련해서는 이제 계약기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냐 아니면 환산보증금을 기준을 초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조금 이게 규모가 적은 이런 임대차 계약은 5%라고 하는 그 상한을 두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규모가 있는 이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5% 상한을 꼭 두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상을 5% 넘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상가 임차인한테 계약 갱신 요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보장이 안 되는 중요한 사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거를 이제 법에서는 예외 사유라고 해서 규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한 그런 경우, 네. 그 다음에 뭐 건물 파손 쓰다가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또 재건축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